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이무경, 출판은 북크크입니다. 도덕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선뜻 답을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도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또 다른 뜻으로는 이 도와 덕을 설파하는 데서 노자의 가르침을 이르는 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법칙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도덕을 정리한 한 철학자의 저술이다 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는 저자의 또 다른 저서인 도덕의 원리, 상권, 증명의 후속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권인 증명편에서는 저자가 도덕의 근본 원리에 대해 핵심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바로 본질 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권과 학원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저자의 메시지이자 책의 정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0% 이해하고 그 저자의 의도를 100%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본질 발현이란 자연의 삼라만상이 그의 본질, 자기 자질을 펼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본문 중에 있는 문장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던 문장이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우선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리가 바로 본질의 발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책 전체가 한 권의 심오한 철학서이기 때문에 그 본질 발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독자 중 한 사람인 저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소망에 솔직하고 충실한 자기다움이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명제로서의 본질적 명제의 대전제인 관계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 는 명제가 바로 모든 도덕적 행동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도덕률의 근본 원리이다. 필자는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 는 도덕률의 근본 원리를 본질 발현이라는 하나의 갈말로 부르려 한다. 본질이 발휘되지 않는 사물은 이미 그 사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질 발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렸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책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는 한 개인의 80여 년간의 고찰이 담긴, 평생의 고찰이 담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한 용어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갈말이라고 정의하고 책의 앞쪽에 별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책의 핵심 키워드인 본질 발현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 발현, 도덕률의 근본 원리가 명령하는 핵심, 곧 행동성이 있는 관계 사물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금 그 이야기 중에서 관계 사물이라는 단어를 또 갈말풀이를 따라가 보면 관계 사물, 행동할 때 비켜갈 수 없이 마주 맺는 구실을 하게 되는 사물들, 행동하는 당사자 자신인 행동 주체, 행동의 의지적 대상인 행동 객체, 행동하는 때인 행동 시간, 행동하는 장소인 행동 공간, 행동하는 모습인 행동 양태, 행동을 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는 연장인 행동 도구, 행동 이유, 행동 자체 등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개념을 밟아 나가다 보면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넓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는 이렇게 넓고 깊은 사유와 철학의 정리물이기 때문에 짧은 하나의 메시지로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과 고찰, 철학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비교도 해보고 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논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닐까, 이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그 용어와 이런 갈말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행동 주체,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발현시켜야 한다. 행동 객체, 남의 본질 발현을 파악하고 그의 본질을 존중하여 침해하지 않는 것이 도덕이다. 행동 객체가 사람일 때 그 본질의 외연은 행동 주체인 나와 같다. 행동 자체, 법관은 법관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맞게 등 행동 자체의 본질에 맞게 행동을 펼쳐내야 한다. 행동 도구는 목적적 사물이 아니라 수단적 사물이다. 따라서 행동 도구를 쓸 때에는 도구의 생산 주체인 창안자와 제조자 및 도구 사용자의 본질에 맞게 써야 한다. 다만 도구 사용자는 사용 자체로서 새로운 본질을 규정하게 되므로 도구를 사용하는 자체에서 당위성이 창발된다. 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는 저자의 오랜 세월을 거친 사유와 철학의 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 외에도 5종의 주제, 카테고리로 정리한 총 13편의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 생각과 철학과 그 사유와 고찰이 얼마나 방대한 개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상권에서 이어져 온 개념의 정리와 확대가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 뒤쪽 부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같은 기존 레거시 철학과의 어떤 차이라든지 특장점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양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영역까지 포함해서 그 사고를 아주 폭넓게 펼쳐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자료와 방대한 이론 등을 포함해서 깊고도 넓은 사유를 펼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결국 이 책이 이야기하는 도덕에는 자기 자신의 소망과 자기다움을 스스럼 없이 펼쳐나가는 자기애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예뻐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로 목적적 사물인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 노예로 삼거나 도구로 이용하는 일로 삼음으로써 생기는 잘못을 가리킨다.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행위는 바로 객체 수단화의 오류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에 관한 확장과 유지, 다른 생명체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때 행동 객체의 본질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로 인해 생기는 오류이다. 구체적 사례: 자신을 위해 남을 꿰거나 부추긴다. 꿰거나 부추김에 더해 협박하여 다치거나 죽게 하는 등 남의 본질을 이용하고 수단화한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선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은 저자의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선함이 깔려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본연의 소망과 자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되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런 선함이 기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적이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수십 년의 고찰이 정리된 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의 원리, 학원 원리, 이무경 지음, 북크크. 머릿말. 필자는 도덕의 원리, 상권, 증명, 머릿말에서 초든 바와 같이 절대적인 행위의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무엇을 기준으로 확립해야 하는가를 논증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이른바 논리 실증주의에 속한 정의주의, 이모티비즘이었다는 점은 상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논거는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명제가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의어 반복의 명제, 곧 분석적 명제이거나 경험적으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경험적 명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험론자들이 그러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이론에도 자신을 모순에 빠지게 하는 그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에 관한 필자의 이의에 관해서는 제4부 도덕률의 확립 5장 근본 원리의 보증 1, 83쪽에
간단히 초들어 두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하권인 이 책에서는 상권에서 증명된 도덕률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원리들은 무엇인가에 관해 서술하려 합니다. 먼저 도덕률의 근본 원리를 분석해 나누어 놓은 4종의 준거 원리, 전거율, 균일률, 정용률, 한목적률, 준거 원리와 도덕률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사물인 행동주체, 행동객체, 행동자체, 행동도구, 각각에 관한 구체적인 도덕적 지침을 서술했습니다. 다만 이 서술에서 제시한 사물의 본질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초들었을 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 이 점에서 보면 준거 원리 4편 주체적 한목적률 209쪽 이하의 사물들의 본질 등에 관한 기술은 좀 더 완벽을 기해야 할 과제였고, 따라서 필자가 굳이 이 저서에 싣지 않아도 될 사족에 지나지 않는 수준 이하에 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필자의 이 책과 함께 인성론, 상권, 자기 제시의 기초, 하권, 자기 제시의 전개, 사랑의 참뜻, 상권 기본, 하권 사례, 마음의 얼개 1, 1권 기본, 2권 얼, 정신, 3권 의식과 의지, 4권 감정, 마음의 얼개 2, 상권 본능, 중권 마음의 여정, 하권 갈등 등을 썼는데, 이들 잠에서는 주제는 각각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개념을 자주 초들게 되어 각각의 책들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독자들께서 읽기에 번거롭게 여기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의 책 내용을 약술에 전제하거나 별표로 줄을 달아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의 원리, 하권, 도덕률의 원리 제4부 도덕률의 확립 제0장 근본 원리의 정립 1. 근본 원리의 정립 실마리 1. 도덕적 명제 정립 도덕적 명제의 대전제에 관한 귀류법적 논증에 관해 상권에서 초들었듯이 본질적 지지 이유의 대전제가 타당함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질적 지지 이유가 도덕률임이 밝혀졌다. 본질 판단은 사물의 본질을 탐색하여 얻어진 판단을 가리킨다. 본질 판단은 그 대전제가 가치 판단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 소전제는 사실 판단의 근원이기도 하다. 도덕적 명제가 지녀야 할 조건에 따라 정립된 명제 S는 R이므로 P하여야 한다 라는 형식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에 따라 S, R, P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S. 관계사물로 각각 행동에 관계되는 4종의 역할을 담당한다. R. 당위적 이유로 관계사물의 본질이다. P. 사물의 본질에 내포되어 있는 행동성을 발현한 도덕적 행동 자체. 위의 형식적 명제를 내용에 따라서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된다. S 더하기 R 더하기 P S 관계사물 더하기 R 본질 P 도덕적 행위 관계사물의 더하기 본질은 R이므로 더하기 P 행하여야 한다. B. P 행하여야 한다의 뜻 관계사물이
자기의 본질인 R을 피, 행하여야 한다. 는 말은 R을 행동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행동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을 행동을 펼쳐 보인다. 본질 발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타당하다고 확신한다. 이 명제를 3단 논법으로 풀이하여 펼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대전제. 모든 사물의 본질은 발현되어야 한다. 소전제. 어떤 관계사물, 강,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물을 가리킴, 의 본질은 낭이다. 결론. 강은 낭으로 발현하여야 한다. 이때 결론을 풀어 나타내면 본질이 낭인 사물은 낭으로 발현하여야 한다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사물에는 제한이 없다. 곧 어떤 사물이든지 무슨 사물이든지 다 해당된다. 따라서 대전제의 명제 사물 앞에 전칭 관사인 모든을 붙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사물의 본질은 발현하여야 한다. 대전제 모든 사물의 본질은 발현하여야 한다. 소전제 구체적인 어떤 관계사물 강의 본질은 낭이다. 결론. 구체적인 사물에 관한 타당한 도덕률 강은 낭으로 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역할을 맡는 구체적인 관계 사물의 본질을 알면 그에 딸린 구체적인 도덕률은 위의 결론에 따라 어렵지 않게 연역할 수 있다.